스카이 스포츠가 11월 A매치 전까지 프리미어리그 데이터 상반기 결산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정말 엄청납니다. 일단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12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이 데이터는 11라운드까지의 데이터를 모은 자료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 횟수가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고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수예요. 그런데 이 스프린트 기록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다 20대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번 시즌 초반에 토트넘에 헌신하면서 뛰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토트넘 자체가 이번 시즌 스프린트 횟수가 전체적으로 1위입니다. 모든 선수가 1920번의 스프린트를 했고요. 이 기록이 두 번째로 스프린트 횟수가 많은 첼시보다 무려 130회가량 많은 기록이에요. 토트넘 혼자만 가장 앞에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프린트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각 팀의 스타팅 라인업의 평균 나이를 조사해보면 토트넘이 25.05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네 번째로 어린 팀입니다. 특히나 토트넘이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가 되면서 전방 압박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죠. 이 기록은 각 팀이 압박을 얼마나 했는지를 조사한 자료인데 토트넘이 전체적인 압박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방 압박만큼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심지어 아스날, 뉴캐슬, 맨시티 이렇게 전방 압박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런 팀들보다도 훨씬 더 전방 압박을 많이 한 팀이 토트넘이에요. 880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가장 많이 하는 토트넘 내에서도 가장 압박 횟수가 많은 선수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압박 횟수가 6번째로 많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3개로 왜 나눠져 있냐면 공격 라인, 미드필더 라인, 수비 라인, 이 압박을 한 위치를 나타낸 건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의 압박한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선수입니다. 두 번째로 압박 횟수가 많은 솔랑키보다 30회가량 많이 했고요. 그리고 3위, 4위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뛴다고 평가를 받는 게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손흥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동량은 토트넘 내에서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격수니까요. 그런데 공격 지역에서 스프린트를 가장 많이 하면서 팀 전체의 전방 압박을 이끄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스프린트가 워낙에 빠른 선수다 보니까 이 스프린트를 앞선에서 압박을 하는 데 활용을 하면서 전방 압박을 하는 최전방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를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의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일단 압박을 할 때 손흥민이 가장 앞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압박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팀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손흥민이 왼쪽으로 압박하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압박하느냐, 어떤 쪽으로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의 압박 방향이 정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가 압박의 방향을 정하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많은 팀들이 최전방 공격수를 활용해서 이러한 식으로 압박을 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프린트 횟수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리고 스프린트가 워낙에 빠른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부지런하고 빠르게 막아 세우면서 상대방 골키퍼 입장에서 혹은 수비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르고 부지런하게 한쪽 측면을 막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공격수들 같았으면 약간 스프린트가 느리거나 아니면 압박이 부지런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쪽 측면을 어설프게 막다가 팀 동료들이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상대편 골키퍼가 편안하게 공격수의 압박을 이겨내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부지런하게 한쪽 측면을 막아 세워주니까 다른 선수들이 미리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대편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줬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이미 수비 라인을 만들어 놓은 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압박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확실하게
뛰어나가면서 막아세우니까 상대팀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 모든 토트넘의 선수들이 손흥민이 압박하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미리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반대편으로 패스를 어쩔 수 없이 보내줬을 때 여기서 토트넘이 강하게 압박 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미 그물을 쳐뒀기 때문에 여기서 압박을 강하게 해서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아낸 다음에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볼이 가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에게 손흥민의 스프린트가 전방 압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주장을 달기도 했고 팀에서의 책임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압박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분명 상대방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도 최근에는 그냥 스프린트를 계속하면서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저절로 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이 먼 거리를 빠르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게 되고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뒤에 있었던 토트넘의 선수들도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측면 지역으로 상대팀의 패스를 유도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먼 거리인 것 같은데 골키퍼를 향해서 막 달려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뭐 첼시전 같은 경우에도 분명 토트넘의 선수가 적은 상태고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가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압박이 되고 거기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는 선수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압박 횟수와 스프린트 횟수는 정말 무한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 지표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를 할 때 스프린트를 하는 상황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전방 압박을 받을 때 강한 전방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상대팀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서 올라오는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팀의 수비 라인이 올라올 수 없도록 손흥민 선수가 계속 앞쪽으로 스프린트를 해줘요. 그러면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의 전방 압박이 허술해지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토트넘이 탈압박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정말 까다로운 게 손흥민 선수가 한번 스프린트를 했다가 토트넘이 후방으로 볼이 안 올라오면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차피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시 손흥민 선수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러한 플레이를 우리가 중계 화면에는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많이 잡히진 않는데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앞쪽에서 계속 스프린트를 하면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가 왜 이번 시즌에 지금 토트넘에서 원톱 자리에서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는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다루는 많은 전문가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완벽하게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열심히 뛰면서 토트넘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플레이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과 그리고 후방 빌드업에 매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초반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